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12월 FOMC 결과를 앞두고 계속해서 경제 지표를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장에서 봐야 될 뉴스 6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우선 모닝뉴스 첫 번째 소식이 되겠습니다. 1차 탄핵 소추안 결국에는 부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2차 때는 분위기가 지금 다르다라는 게 지금 현재 내용이 되겠는데요. 관련된 내용들 함께 보시고요. 종목 소식으로는 반도체 쪽에서 DB 하이텍이 있습니다. 테슬라 칩을 양산한다. 이제 이게 거의 목전에 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실사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목 중에 포스코 홀딩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리튬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략해 들어갑니다. 리튬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수요일 오늘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6가지의 뉴스들 먼저 헤드라인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집단 불참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4대 금융주주가 밸류업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며 해외 주주들에게 강조했습니다. DB 하이텍이 테슬라에 탑재되는 자율주행 칩 위탁 생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산업부의 내년도 예산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 원이 전액 깎인 채 확정됐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공급망을 추가합니다. 먼저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뉴스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세법이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에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폐지되고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은 2년 유예됐는데요.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부수법안 20건을 의결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상속세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여야의 팽팽한 대립이 있었던 금투세가 결국 폐지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의 상승세를 더욱더 끌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집단 불참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참석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당론에 따라 지난 7일 첫 표결에는 3명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탄핵안 재발의와 함께 국민 여론의 압박 속에서 2차 표결도 보이콧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2차 표결에 집단 불참은 안 된다는 의견이 대두하면서 이제 관심은 탄핵 반대 당론에서 이탈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나올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일 수급이 쏠리고 있는 정치 테마주들인데요. 관련주로는 대상홀딩스와 원티드랩, 우리콤, 범양건영, 형제 INC, 보광산업과 3일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인물들에게 수급이 쏠릴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대 금융주주가 밸류업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면서 해외 주주들에게 강조했다는 소식입니다. 주요 금융그룹들이 해외 투자자에게 주주 서한을 보내면서 밸류업 계획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고 연말 자본 비율을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비상계엄 사태로 국내 정치적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투자자 우려 진화에 나선 건데요.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금융주들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자 투자자들이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연말 배당과 밸류업 모멘텀이 다시 주가를 상승세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먼저 KB금융의 차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은 투자자 이틀을 막기 위해서 총력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에 시장 하방 압력에 그대로 맞았습니다. 최근에 급락세가 계속되면서 83,300원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최근 10월에는 10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해외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한 총력으로 10만 원 선 넘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는 DB 하이텍이 테슬라에 탑재되고 있는 자율주행 칩 위탁 생산에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DB하이텍은 테슬라 차량에 들어갈 고주파 칩 양산을 위한 최종 컬 단계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칩 품질 검증 과정을 거친 테슬라 관계자들이 최근에는 DB하이텍의 생산 라인 실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수주는 DB하이텍이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인 테슬라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DB하이텍은 올해부터 테슬라 전기차에 들어가고 있는 전력 반도체를 생산한 이력이 있는데요. 전일 급등했던 DB하이텍입니다. 먼저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DB는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 역시 시간외에서 9%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DB하이텍은 최근에는 급등하면서 31,7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일에는 29,000원 선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수주 이력이 임박한 만큼 다시 한번 급등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산업부의 내년도 예산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 원이 전액 깎인 채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산업부의 2025년 예산과 기금 운용 계획이 올해보다 0.4% 감소한 총 11조 4,33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과 합의 없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전액 삭감한 채 단독 처리했는데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경우에는 시추선인 웨스트 카펠라우가 부산항 남해항에 입항해서 오는 17일에는 시추 장소로 이동해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0시추에는 약 1,000억 원가량이 투입될 전망이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된 만큼 한국석유공사의 사채 발행 등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예산 삭감으로 급락했던 대왕고래 관련주들에는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인터내셔널, 화성밸브와 대성에너지, GS글로벌 등이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까지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호주 광산기업 헨콕과 손을 잡고 2차 전지용 원료 공급망 강화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인해서 연산 3만 톤 규모의 리튬 사업을 추진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 시장 캐즘을 기회로 활용해서 광산, 염호 등 우량 리튬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시황 회복 시에는 리튬 시장 선점을 위한 자원 공급망 확대와 사업 역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노력 끝에 2024년에는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과 광석 리튬 공장을 준공해서 전기차 약 16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인 총 연산 6만 8천 톤의 리튬 생산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최근에는 철강 업황 부진과 함께 신사업 적자로 인해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던 포스코홀딩스인데요. 이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가 될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모닝뉴스 전해드렸습니다.